우리 삶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내 말과 생각이 때로는 행운을, 때로는 불운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운명의 과학적인 법칙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불러온 것도 당신이다. 운명을 좌우하는 일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타고난 행운과 재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여러분은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운명을 타고난 것, 이미 정해진 것, 고정불변의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전적 의미로도 이미 정해진 목숨이나 처지를 뜻하는데요. 그런데 운명의 운자가 움직일 운이라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운명은 변화하고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더 해빙이란 책으로 잘 알려진 이서윤의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입니다. 어릴 때부터 동서양의 운명학을 두루 공부한 저자는 운은 움직이는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짜인 우주의 법칙 안에서 인간의 기륭화복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또 행운은 자신에게 집중할 때 저절로 굴러들어온다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운명의 주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행운과 불운은 모두 스스로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을 잘 알아야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부와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운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고 움직인다. 행운도 불운도 내가 부르는 것이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태어났다 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부와 행운, 행복,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나를 다스릴 줄 알면 운도, 내 운명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나의 운명을 행운으로 물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의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하는 삶의 방향이다. 내 행운의 금고를 열어보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죽는다. 백만장자로 태어나서는 거지로 일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다. 꿈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스티븐 라버지가 한 말이다. 그렇다.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의 금고가 있다. 그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행운의 금고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는 사실조차 일생 동안 모른 채 지낸다. 행운의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열어볼 생각을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또 단 한 번도 내 금고를 열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금고를 열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는 것을 보면 그저 부러워할 뿐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의 금고를 열지 못하면 금은 보화는 무용지물이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금고를 사용할 줄 몰라 품고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더욱이 자신에게 백만장자의 운이 있다는 사실을 끝내 모른 채 살아간다. 당신에게 주어진 행운의 금고를 열어보고 싶지 않은가?
나의 금고를 찾아내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나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가장 강한 모습을 찾는 것이다. 내 안에는 한 가지 모습의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친구를 만나 즐겁게 노는 나, 열심히 일하는 나가 있는가 하면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나도 있다.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선 여기서 나의 모습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허상이 아니라 내 안의 실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자. 그 다음으로는 자신에게 드리워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부정적인 면은 내가 가진 장점의 뒷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불만이나 약점도 거꾸로 바라보면 장점이 된다. 그렇게 시선을 바꾸면 자기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채워진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기억 창고에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야말로 행운을 불러들이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운명의 과학적인 법칙.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이 한 말이다. 칼 융은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안에 운명이 들어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서 운명이라는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경향이나 에너지를 의미하고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내 안의 사고 패턴이 운명을 만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에너지로 작용한다. 내 안에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움직이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100% 모두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즉 인생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에는 운이 나빴어요. 이번 계약건은 정말 운이 좋았어요. 경쟁업체로 거의 기울어졌다가 막판에 우리로 결정이 났다니까요. 어려운 상대였는데 하늘이 도왔어요. 이번에는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세상 만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내 말과 생각이 때로는 행운을, 때로는 불운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운명의 과학적인 법칙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불러온 것도 당신이다. 들판에 흩어진 모든 꽃씨가 다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려는 작은 꽃씨만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다. 자기의 그릇은 자기가 채운다. 내가 지금까지 살펴본 3만 5천여 명의 운명학 데이터를 보면 자신이 타고난 재운의 10%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즉 자신이 가진 재운은 거의 쓰지 않고 불운만 잔뜩 끌어다 쓴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분명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자신의 그릇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남의 행운을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자신이 타고난 재운을 다 써먹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남들과의 지나친 경쟁의식, 그리고 남의 운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체면 문화 등이 그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다. 지나친 경쟁과 체면을 의식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의 싹이 자라게 된다. 그 불안의 싹이 자라면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때 불운이 들어오기 쉽다. 즉 자신의 좋은 운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격이다. 모두 진정한 자신과 타고난 재운을 알아보지 못해서 빚어지는 비극인 셈이다.
행운은 자신에게 집중할 때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법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받은 우주의 여러 기운으로 재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 물론 살아가면서 그의 기질과 의지에 따라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바뀌기도 하는 게 운명의 특성이긴 하다. 또한 애초에 타고난 그릇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우리가 일생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의 그릇이니 걱정할 필요도 없다. 즉,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릇을 채우고도 남으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은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 넘칠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모자람을 걱정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재운의 그릇에다 70% 정도만 채워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수없이 만날 수 있다. 누구나 빌 게이츠 같은 세계 최고의 갑부팔자가 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타고난 그릇의 크기는 그가 부자로 살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이룬다는 옛말이 있다. 이 말의 속뜻은 큰 부자가 되려면 스스로 하늘을 움직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큰 그릇을 타고났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노력하지 않은 거지가 깡통만 크다고 해서 밥을 가득 채울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그리고 큰 그릇을 타고났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바닥을 드러낸 자기 그릇을 보면서 신세한탄을 하거나 남을 원망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인생에 행운은 없다. 시속 200km를 넘게 달릴 수 있는 멋진 스포츠카를 가진 당신이 비포장 시골길을 시속 40km로 달린다면 스스로 손가락질을 할 일이다. 당신은 그저 스포츠카 위에 먼지만 열심히 닦으며 투덜대기만 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비포장 시골길을 고집한다면 아무리 멋진 스포츠카라도 조만간 폐차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인생에는 행운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를 예감해버린다. 그리고 실패할 이유를 찾기에 바쁘다. 실패를 예감하고 시작한 일이 성공을 거둘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이유를 찾느라 바쁘지 실패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에게 애초부터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실패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작은 성공이라 여기는 사람들이다. 나는 많은 돈을 벌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어. 나는 꼭 큰 부자가 될 거야. 이제부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보자. 그 말의 에너지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떤 행운을 당신에게로 끌어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말이 씨가 되듯이 생각도 씨가 되는 법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된 감정이 그 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자. 자, 이제 당신의 멋진 스포츠카를 몰고 고속도로로 올라가자. 그리고 한번 신나게 밟아보자. 분명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운은 움직이는 것이다. 간절하게 소망하며 이루어진다는 말은 식상할 만큼 인구에 회자되는 말이다. 마치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식상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평소 자주 입에 올리는 운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운이 좋았다거나 운이 나빴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실제로 운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있는 듯 없는 듯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행운과 불운조차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한 별개의 영역이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한다. 마치 운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우연의 산물이거나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아니면 인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아예 운명론과 결부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 운이라는 거 미신 아니야?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차라리 하늘에서 별을 따지.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잖아.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꼬일 때가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있다는 느낌. 그게 운이 아닐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주고받는 말들이다. 이처럼 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각양각색이다. 나는 운이라는 말을 우리 안에 잠재된 무의식의 흐름으로 해석한다. 즉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흐름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큰 흐름이 인간의 생사와 행불행, 그리고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운은 언제나 움직인다. 운명의 운자도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운명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다. 천지 만물의 이치를 다룬 주역의 역자도 변하고 바뀐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사람의 기륭화복이 결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이나 숙명론과 운의 성질은 거리가 멀다. 우리가 태어날 때의 얼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말하는 운이라는 개념도 사람이 타고난 생김새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 명이 움직이는 것이 운명이다. 사람마다 타고난 얼굴이 다르듯 자기에게 맞는 행운의 종류도 다르다. 따라서 내 안에 어떤 내가 어떤 종류의 행운을 불러오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누구나 태어날 때 노, 재산, 권, 권력, 과, 명예 등의 세 가지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세 가지 복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인간의 인생살이를 꾸려나간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드물지만 살아가는 동안 이런 세 가지 복을 다 누리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다. 또 때로는 한 가지를 얻었는데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다른 복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끌어오기 쉬운 복은 따로 있다. 어떤 사람은 재산,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따로 있는 셈이다. 좋은 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야 하듯 이 세 가지 복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하나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다른 복을 얻기 위해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명예운이 강한 사람이 부와 권력을 좇는다면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또 자신이 가진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까지 움켜쥐려다 추락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 죽고 사는 것은 본래 정해진 명이 있고 부하고 귀함은 하늘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이미 분수가 정해져 있는데 부질없는 인생만 저 혼자 바쁘도다. 공자는 명심보감의 순명편에서 인간의 운명이 모두 정해져 있다면서 이런 한탄을 남긴 적이 있다. 또한 공자는 논어에서도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면서 군자는 자기의 명을 알기에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천명을 안다는 것은 타고난 나의 성향과 기질을 안다는 것이다. 기가 움직이는 것을 기운이라 하고 명이 움직이는 것을 운명이라 하듯 나를 잘 알아야 변화무쌍한 인생살이가 편안하고 순조로워진다는 뜻이다. 나는 동양의 주역과 명리학, 관상, 수비학, 그리고 서양의 현대 점성학과 경영학, 행정학을 두루 공부한 뒤 여러 사람들을 상담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타고난 행운과 재운을 모두 누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 자세히 살펴본 3만 5천여 명의 운명 데이터 가운데 0.1%에 불과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행운을 끌어올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도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잠재된 행운과 재운을 깨우면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행운은 늘 제 시간에 맞추어 온다.
우리에게 행운과 불운이 생기는 이유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감사하고 일을 즐길 때는 좋은 운이 지속되고 불안에 휩싸이거나 질투와 나태함에 무릎을 꿇게 되면 자연히 불운을 불러들이게 된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고 그 감정의 파동에 맞는 운을 불러들인다. 예를 들면 우리 내부에는 다양한 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주파수를 맞추는 대로 방송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운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주파수만 맞춘다고 해서 곧바로 그 주파수에 맞는 방송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타이밍 때문이다. 즉, 지금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행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누구를 저주한다고 해서 당장 나쁜 일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조바심을 내면서 행운을 불러들이는 주파수를 마구 바꾸어서도 안 된다. 여기서 타이밍이라는 것은 운이 작용하는 시기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주 강하게 발달한 시기가 있다면 이른바 대운이 들어온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경쟁이나 노력이 필요할 때 열정적인 모습이 강하게 발달하면 기대 이상의 행운을 잡게 되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콤 그레도웰은 속칭 대박을 낸 상품들의 티핑 포인트를 설명하면서 허쉬파피라는 히피 전용 신발과 100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의 판매량도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예를 제시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다. 이른바 횡재를 얻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운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번 올라간 다음 멈추고 다시 조금씩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즉 증권시장의 전형적인 상승 장세처럼 숨고르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때문에 행운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즐긴다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행운은 언제나 제 시간에 맞추어 오기 때문이다. 불행 뒤에는 언제나 행운이 있다.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가 희망이다. 오래전 가을, 일본 아오모리현의 농민들은 한탄과 슬픔에 빠졌다. 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탓에 1년 내내 애써서 재배한 사과의 90%가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워낙 사과 재배를 많이 하는 고장이라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농민만은 괜찮아, 괜찮아 라고 되뇌며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사과나무에 매달린 채 아직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발견하고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린 것이다.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10%의 사과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아보면 어떨까? 이 농민의 엉뚱한 발상은 일본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는 태풍에도 살아남은 사과의 부가가치와 희소성을 무기로 그 사과의 보통 사과의 10배 이상 되는 비싼 값을 매겼다. 사과의 이름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는 사과였다. 우리 못지않게 입시 경쟁이 치열한 일본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는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일약 전국적인 인기 상품이 되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그 사과는 일약 브랜드 상품이 되어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좋은 운이란 때로 위기라는 옷을 입고 온다. 위기의 옷 모양에 속지 말고 떨어지지 않는 사과의 교훈을 기억하자. 사람들이 모두 땅에 떨어진 90%의 사과를 아까워하고 절망하며 한숨을 쉴 때 10%의 떨어진 사과를 보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농민은 그야말로 대박의 행운을 얻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부가 이미 떨어져서 상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사과를 들여다보며 이런 원망을 늘어놓았더라면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활용할 수 있는 행운은 도망가 버렸으리라. 운명학은 인생살이의 처세술이다.
운명학을 공부한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위기는 반전의 기회를 감추고 있으며 큰 불행은 그 이상의 행운이 뒤따라올 징조인지도 모른다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우주의 빅뱅처럼 행운이 대폭발을 할 때가 있다. 만약 갑자기 닥친 불행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도 내 안에 자신을 믿고 미래를 긍정하는 모습이 존재한다면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행운이건 불운이건 개인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때도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당신에 대한 믿음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며 행운은 당신이 간절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운명의 특성을 알고 또 운명을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 의식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고정불변의 무엇이라고들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운명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운명은 움직이는 것이다. 변화무쌍한 우주처럼 말이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운명학도 한 사람의 정해진 미래를 내다보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언제나 변한다는 우주의 법칙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최선의 대처법과 전략을 다루는 것으로 운명학을 받아들이자. 즉, 우리가 인생에서 취해야 할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처세술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부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믿는다. 부자들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읽는다. 부자들은 대부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설사 결과가 어긋났다 해도 자신에 대한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다. 자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자신을 믿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자기 확신조차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재미로 산 로또가 당첨되는 게 아닌가 싶다. 물론 그 당첨금조차도 온전히 자신의 재혼으로 유지하는 사람이 드물기는 하지만 나의 고객 중 한 사람인 스타크 펀드 매니저 A씨도 부에 대해 그런 말을 한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력과 시장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있어도 언제나 한계를 느낍니다. 제 주위의 부자들을 보면 정말 뭔가가 달라요. 혼자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부는 전체의 30% 정도나 될까요? 나머지는 세상을 읽는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찰력은 세상의 본질과 현상을 읽어내는 마음의 눈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좋은 운이 오려면 먼저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내 안에 제 운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세상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늘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읽는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방법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자기식으로 돈 벌기를 선호한다. 혹시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를 하는 안전한 방법을 택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회사를 경영해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순전히 개인의 능력에 의지해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운의 특징이 다르고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자신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세계적인 인권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넬슨 만델라가 26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역을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강산이 2번 바뀌는 세월 동안 그를 지켜준 것은 인내심과 자신을 믿는 신념이었다. 그를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하고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게 만든 힘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운명을 좌우하는 일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타고난 행운과 재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영학계의 3대 석학으로 불리는 톰 피터스는 자신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성공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어떤 일에 있어서의 위대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재창조할 수 있는 상상력과 열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매일매일 재창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 갈팡질팡하거나 세상의 변화무쌍한 흐름에 휘둘린다면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면 행복하지도 않다. 먼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 안의 행운과 재운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내 마음은 나의 왕국임을 항상 명심하자.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읽어드렸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운명을 좋게 만든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